신과 함께 인가연 역시 아이맥스로 봤는데요. 공룡이 뜨는 거 실감나게 보셨겠네요. 사채업자는 과연 악인가? 절대 이거를 동정의 여지가 1도 없는 그런 상황. 때리잖아. 마동석 때리잖아. 밀어가지고 똥통에 여기 손 묻어서. 마냥 그거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만큼 고금리를 받아 챙겼겠죠. 왜 자꾸 이 차용한 사람한테 너무 약간 힘없는 어떤 사람한테 상황에서도 너무 내가 약간 빌려준 돈을 힘을 실어주는지 받겠다고 이해가 안 우르르 돼요. 몰려와. 돈을 많이 수용하고 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너입니다. 프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곽 팀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졸개의 자리로 간 최종화 변호사님. 전작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동석 나온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장면, 즉 후속작을 예고하는 우리 고소한 영화 읽기도 신과 함께 인가연 후속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바로 전작에서 귀인임이 밝혀진 수홍. 저승의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저승 3차사는 수홍의 재판을 요구하고 염라대왕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49일 안에 이승의 망자 허춘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허춘삼을 그간 이승으로 데려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사는 성주신 때문이었는데, 아이 새끼 저 귀엽게 생겼는데 어? 전작 신과 함께 죄와벌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된 후속작. 전작을 넘어서는 막장 전개와 개연성이 파괴된 작품으로 천만 졸작의 반열에 오른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지난주에 이어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최종화 변호사님의 표정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오늘의 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감상은 곽 팀장님에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뜬금없이 공룡이 등장했다가 고래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네. 근데 이게 1000만이 넘었다니까 저 진짜 놀랐어요. 구독자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도 저랬어, 이렇게. 이게 어떻게 1000만을 넘었느냐? 죄와벌이 1000만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표라고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이걸 좀 건드렸고요. 신과 함께 인가연 역시 아이맥스로 봤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저의 이 호구 본능이 공룡이 뜨는 거 실감나게 보셨겠네요. 제가 더 호구인 게 템퍼건이라고 있어요. 네, 템퍼. 왜 누워서 그 생각을 하셨어요? 다리 뻗고 보니까 일단은 잠이 오죠. 정말 거기 잠이 솔솔 옵니다. 이게 극장이 있으면은, 좌석이 있으면은 어디를 예매하세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중앙에서 조금 뒤, 약간 H열 느낌.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약간 앞쪽이 좋습니다. D나 E 정도요. 뒤에 앉아버리면 밖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중앙에서 앞으로 가면은 정말로 하면 눈에 시야가 꽉 차게 들어와요. 그게 아이맥스를 즐기는 방법이다. D, E, F 추천. 자, 일단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사채업자는 과연 악인가? 마동석이가 이 투자해가지고 그 재개발 보상금 받은 1억이 있는데, 그걸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그거를 물타기하고 손실 보전하려고 추가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3억을 윤통한 거였어요. 투기적인 목적이었군요. 그러니까요. 절대 이거를 동정의 여지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딱히 뭔가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때리잖아. 뭐 마동석 주지- 때리잖아. 밀어가지고 똥통에 여기 손 묻어서. 이 사람이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마땅한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마냥 그거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만큼 고금리를 받아 챙겼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위협을 가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상황에서도 너무 내가 약간 빌려준 돈을 힘을 받겠다고 실어주는지 이해가 안 우르르 돼요. 몰려와서. 돈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차용한 사람한테 너무 약간 힘을 실어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디 꿀잼이다.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비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돈 빌려서 안 가는 사람 되게 싫어요. 안 갚은 적 없으세요? 최대한 빨리 주자. 그게 서로 기분 좋아요. 친구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안 빌려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팀장님한테 돈 막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빌려주실 거예요? 물론 빌려줄 거. 아,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알고. 탈탈 털렸어. 신과 함께 1, 2편을 통틀어가지고 차태현은 우울이고요. 그
그 김동욱은 조. 조울증에 네. 아 너무 극과 극이라서 나쁘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주지훈 씨가 네. 연기를 참 잘하지 않았나. 그 킬링 포인트가 살을 발음하는 부분이야. 차였어요. 살. 사기 아니고 설 고양이과 설 김수홍을 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얘가 귀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설정을 그냥 박아버려요. 급격히 설정을 만들었다는 티가 확 나. 잘 살아온 인생과 그런 원기를 동급으로 만든 설정을 박아놓은 거예요. 시작부터. 네, 엄청 좋은 거죠. 얘네는 그냥 풀패스잖아요. 맞아요. 어지간한 건 그냥 넘겨주고 이제 또 판사들도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 애들로 해준다고.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일단은 이 영화는 틀렸고요. 원일병도 귀인이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승 불려왔다가 죽어서 미안해. 와, 이거 너무 자기 멋대로들 한다. 원일병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악당이고 최악의 인물이에요. 왜 이건 악당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원일병이 저승문에 딱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김병장 찾죠. 김병장을 거기서 왜 찾는 건데 진짜? 얘 동물원주가 없나? 이 부분에서도 재개발이 나옵니다. 사실상 법무법인 산하가 이제 재개발 측에선 특화된 업계 최고의 법무법인이다. 이렇게 최정화 변호사님이 늘 귀에 못이 박히게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자, 신강하게 인가연의 마동석 장면, 이제 재개발 장면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다. 야, 근데 이 영화에서 재개발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잠깐만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옆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일단 춘삼네 집이 수령한 그 보상금은 1억 원이었어요. 네. 그거는 수령했어요. 그걸 이제 그 마동석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날렸죠. 그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인물이에요. 그거 받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허락 받았어요? 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통화는 끝났어요 이제. 춘삼네 집안은 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결론은 나가야 돼요. 내가 여기 살던 집인데 내가 어딜 가냐 이놈아. 맞아요. 이거예요. 막무가내네요. 저는 정말 너무 싫어요 이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거나 뭐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진짜 이런 노인과 어린아이를 어디 가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쓸 거 마음대로 다 쓰고 나 못 나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 영화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용역들이 깡패가 아니라 네. 그냥 용역 업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딱히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몽둥이 들고 오긴 하는데 근데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게 잘못 아닌가요? 잘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동석 캐릭터 좀 봅시다. 마지막에 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준이랑 김양기는 끝까지 자기 과거를 계속 얘기하게 하잖아요. 마동석은 이미 1000년 전에 그 강림과 해엄맥을 인도한 그런 차사였다고 나와요. 근데 왜 성주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차사가 됐다가 성주신이 그러니까. 마동석이 파란만장하네. 항아리 깨지니까 바로 사라졌다. 사채업자의 몽둥이질 한 번.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요? 왜냐면 이 집이라는 게 사실 이 가족이 떠나고 다른 가족이 오더라도 계속 그 집을 지키는 신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연 가지고 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정도로 기구한. 그러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더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 관심병사 원일병. 심신미약 플러스 어떤 그 명령에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런 게 참작이 돼가지고 되게 경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웃긴 일이죠. 가장 최고의 악당인데. 왜 얘가 악당이냐면은 네. 분필자라면 다 알 거예요. 처음에 얘는 그 초소에서 안전장치를 딸깍거리면서 장난질을 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봐도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거기서 그 원일병이 뭐 아인 김병장님 뭐 이런 말을 해요. 병장님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원일병이 귀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아, 이 영화 틀렸구나. 저는 굳이 매장한 부분이 되게 없지. 그 본인의 뭔가 그 진급에 지장을 받을까봐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준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라는 거를 저는 부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더라도.
문법에 따라서 조금 더 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원일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무리가 깨끗하게 끝날 건데 굉장히 무모한. 매장하게 되면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사체 유기죄는 무조건 되고요. 약간 형량이 높습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아, 그건 높지 않나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 있었을까요? 규정에 따라 원기가 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디오하고 이준혁을 증인으로 소환시키기 위해서 또 억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억지와 함께. 저승형법 제3조 6항 원기는 원기가 된 사유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는다. 더 좋아. 이게 왜 최악이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요. 이 연쇄살인마가 열심히 살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에 가다가 이 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원기가 됐어.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연쇄살인에 대해서는 다 면제가 돼. 이게 뭐예요 진짜. 그러게요. 재판에서 나왔던 그 7개 재판을 또 지나가는 건 시간상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공룡도 보여주고 지금 빨리 고래뱃속도 들어가야 돼. 이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그 에픽템을 두른 그 무예가 전륜한 무사가 호의를 안 해주면은 다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다 괴물들한테 다 먹히거나 뭔가 재판 전까지 못 가게 가는 구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좀비에 깔려 있어요. 그 재판 받으러 못 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쥐라기 공원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갑자기 나는 랩터가 무서워. 무섭긴 무섭지. 공룡 무섭지. 덱스터 스튜디오가 우리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정도로 왜 하필 랩터였을까요? 랩터가 좀 약간 티라노는 팬들이 많으니까 쥐라기 월드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편이 된다고요. 그런 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드디어 피할 수 없는 가장 지루한 시간이 왔습니다. 저승 3차사의 과거. 역시 최악이었고요. 1000년 전의 과거사가 네. 그 몇십 년 산 과거사가 중요한가요, 그게? 세계사를 찾아보면 그럼 저승차수 된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 살고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사람 안 바뀐다. 김양기 뭐 지나치게 이타적인 성향, 하정우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 천년이나도 안 바뀌었구나. 근데 주지훈은 좀 약간 역행했죠? 주지훈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 굉장히 정의롭고 용맹했다가 좀 바보 같아지긴 했지만요. 원래 헤엄의 캐릭터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하얀 삭처럼 1000년 동안 다 까먹었나 봐요. 딱 5초 정도 괜찮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부모를 죽인 하얀 살기 그 주지훈이라는 사실을 그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그 사실을 알잖아요. 목도리 장면은 좀 좋았다. 네. 하정우 입장에서는 그 주지훈이 군량미를 횡령해가지고 그 적국의 백성들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 군율에 따르면은 당연히 천수로 다스리는 게 마땅해요. 그쵸, 군유를 생각하면 그래야 되죠. 그 주지훈의 행위가 마치 합리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설정을 또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진족이었어서 그런가요? 역시 오랑캐는 고쳐 쓰는 게 아닌가요? 현동이가 그 글씨 연습을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거를 그 공책을 뒤집어가지고 그 강림이라는 글자가 나와가지고 뭔가 반전인 것처럼 또 하잖아요. 아니 무슨 뭐 여기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복동화 가자급이 복동화 가자! 아, 이것도 1000만 넘는데 왜 그거 1000만 안 돼요? 왜 비영화 좀 봐주세요. 원복동 좀 보라고 권유하신 거예요, 지금? 복동화 가자 어때? 정겹고 좋더만. 아, 저는 사실 안 봤다가 라이너님 리뷰를 보고 봤어요. 어떠셨어요? 뭐 비가 좋아서요. 뭐 좀 뭐 팬심으로 보시는 그거 아세요? 리얼이 개봉한 날 팬들이 모여서 특별 상영을 하는 거 아세요? 오. 진짜요? 김수영 팬클럽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이 20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복동 이해합니다. 1 UBD 중에 아니 이렇게 뭐 고래뱃속 들어가고 공룡이 뛰어나온 거랑 뭐가 그렇게 복동화 가자가 뭐 크게 이렇게 못 미쳐요. 네, 여러분, 신과 함께 인가영과 자전처 원복동 과연 어떤 작품이 더 망작인가? 원복동이 무슨 잘못이냐? 이런 작품도 1000만을 가는데. 이 영화에서 하정우는 원래 그 7개의 대죄를 싹 다 적용받아가지고 기소가 될 운명이었는데 네. 아버지 강문직이 염라대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사직을 수여받고 환생할 기회까지 받게 돼요. 제가 리뷰에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와, 이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어딨어. 이거는
저승 재판에서의 모든 설정이 이 하나로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죠. 아버지랑 아들 얘기였어 이게 다. 또 저승에서의 어떤 그 율법과 어떤 그 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예외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딱 그거를 증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원님 재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해요. 아 얘네는 좀 너무했습니다. 하정우가 김양기한테 이런 대사를 쳐요. 네. 넌 1000년 동안 도대체 나한테 뭘 배웠냐 이런 말 하거든요. 저승에 와가지고 100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누굴 뭘 배우고 살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2년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둘이 60이 됐어요. 60년을 같이 봤어. 근데 동생이 형한테 맘먹으려 그래. 그럴싸한데 진짜? 너무 달라. 너무 느낌이 달라 너무. 네. 또 염라대 아들이에요. 웹툰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의 인기 비결은 진기한이라는 변호사 캐릭터였어요. 영화에서도 이제 진기한이 등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신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구만.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3편 제작이 김동욱이 나오는 걸로 알고.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속 시원하게 변호사가 뭔가 변론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차라리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성훈 아닌 것 같아요. 이 생에서도 8년 동안 공부해서 사법시험 1차밖에 못 붙었는데 왜 저승 와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야? 현생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저승 간 사람이 지금 수주로 빽빽인데 왜 굳이 지금까지 죽은 변호사들 세우면은 빽빽인데 왜 굳이 죽은 변호사 중에 귀인이 하나도 없나 보죠. 근데 또다시 또 신파 플러스 이상한 코믹 플러스 또 화려한 CG 떡칠해가지고 블록버스터 또 포장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또 1000만으로? 3000만. 근데 이 제작자가 진짜 운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1000만을 2개를 찍으셨다는 거는 아마 이분이 귀인 아닌가요? 가택신이 씌우셨나? 자, 이 영화를 살펴봤는데 두 분 오늘 함께한 소감. 역대급 최악의 그 남왕작이라고 나만 눈치챈 망작. 그렇게 눈치챈 사람들이 최종화 변호사님의 어떤 동지들이 지금 이 리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저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 보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2편은요. 저는 좀 공포예요. 3편도 1000만을 넘을까봐. 원희병 알고 보니 엄청난 효자인 건가? 약간 이상해진 게 어머니를 지키려다가. 슬프네요. 아 극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